사람들은 멀어지는 것이 끌어당긴다고 말한다.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갈망하게 된다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조용한 법칙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고 자신의 일부를 남겨둘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난다. 호기심, 매혹, 욕망.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깊은 심리학이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칼 윤기였다. 우리는 사랑을 종종 항상 접근 가능함과 혼동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5분마다 오는 메시지, 읽은 스토리, 즉각적인 답장,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와 그 이유에 대한 끊임없는 설명들. 하지만 누군가가 즉시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가 미소 짓지만 완전히 열지 않는다면? 함께 있지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면? 무언가가 변한다.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한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마음이 꿈꾸기 시작하며 영혼이 깨어난다. 윤기에 따르면 우리를 매혹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붙잡는다. 그리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이 우리를 거의 집착하게 만든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우리의 결핍, 욕망, 미완의 부분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감정적 거리감은 냉정함이나 무관심, 사라짐이나 조작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미묘한 에너지다. 나는 여기에 있어. 너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속해 있어. 그것은 의존 없는 가까움이고 자기 상실 없는 사랑이며 구걸할 필요 없는 시선이다. 이 조합은 강력하다. 영혼은 자신을 한계 없이 내어주는 육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는 신비의 사랑에 빠진다. 융의 심리학에서 투사라 불리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타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을 본다. 누군가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모든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며 모든 시간을 주지 않을 때 마음은 빈 공간을 상상으로 채우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상화하고 상상하고 꿈꾼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가장 강렬한 끌림이 생긴다. 말하지 않은 것, 보여주지 않은 것, 미완인 것 속에서 상대의 영혼이 그것을 스스로 해석하도록 남겨두는 곳에서. 그래서 진정으로 이해된 감정적 거리감, 게임도 자존심도 잔혹함도 없는 은 가장 강력한 매혹의 원천 중 하나다. 그것은 연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정제한다. 사랑을 시키지 않고 더 깊게 만든다. 멀어지게 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의 의지로 다가오게 만든다. 강요가 아닌 자유로.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힘이 시작된다. 더 이상 필요 때문에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유로 사랑받기를 원할 때 주목을 구걸하길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진심으로 너를 찾기 시작한다. 두부. 감정적 거리감이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냉정함이나 무관심 혹은 사랑의 결핍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진정한 감정적 거리감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사라지거나 고통을 주어 관심을 끌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훨씬 더 섬세하고 깊고 고귀하다.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 자신의 영혼을 비우지 않고 주는 것. 칼 융은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온전해지는 법을 배운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생겨난다고. 누군가가 매달리고 구걸하고 통제하고 끊임없이 확인을 구한다면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로부터 애정을 구하는 것이다. 감정적 거리감은 그 반대다. 그것은 잃지 않고 느끼고 연결되며
존재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부재가 아니라 자기 소유다. 냉정한 침묵이 아니라 내적 평화다. 벽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가까이 머물되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는 아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너의 말과 행동, 메시지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적 거리감은 애착과 자율성 사이의 완벽한 균형이다. 애착으로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의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진짜인 것은 사슬이 필요 없고 오직 자유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다. 이런 사랑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우리는 사랑을 완전한 희생, 지속적인 가용성, 증명의 강박과 동일시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강렬한 끌림은 누군가가 모든 것을 즉시 주지 않을 때, 자신만의 세계를 지킬 때, 구원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가 함께 있으면서도 구걸하지 않을 때 생긴다. 윤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감정적 거리감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가진 힘은 여기 있다. 그것은 너를 다른 사람보다 위나 아래에 두지 않고 내 중심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균형 속에서 사람들은 너를 더 많이 보고 더 높이 평가하고 더 깊이 찾게 된다. 도망치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애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부, 왜 지나친 가까움이 욕망을 죽이는가? 마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갈망한다. 욕망은 편안함이나 예측 가능함 속에서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과 잃을지도 모르는 것 사이에 미묘한 긴장에서 태어난다. 누군가가 항상 접근 가능하고 즉시 대답하며 자신의 내면 세계를 포기해 오직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 신비는 사라진다. 그리고 함께 마법도 사라진다. 윤근 인간의 영혼이 대조 사이를 진동한다고 말했다.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안정과 불안정 사이에서 욕망은 바로 그 사이 공간에 존재한다. 관계가 완전히 예측 가능해질 때, 여유도, 쉼도, 침묵도 없을 때 정신은 잠들기 시작한다. 한때 설레던 것은 일상이 되고 한때 매혹적이던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것은 사랑이 죽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새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지나친 가까움은 세 가지 이유로 욕망을 질식시킨다. 첫째, 마음은 항상 손에 닿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공짜인 것은 잊히고 늘 있는 것은 닳아 없어진다. 누군가가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게 된다. 인간의 뇌는 사냥을 위해 만들어졌지 보장된 것 안에서 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둘째, 감정적 극성이 사라진다. 사랑은 연결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차이도 필요로 한다. 두 사람이 너무 하나로 융합되면 너와 나로 보지 못하고 정체성 없는 우리가 된다. 극성이 없으면 끌림도 없고 오직 의존만 남는다. 셋째, 불균형한 헌신은 피로를 낳는다. 끊임없는 메시지, 확신의 요구, 끝없는 설명들. 이 모든 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숨막히는 느낌을 준다. 상대가 멀어지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숨 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계는 음악과 같다. 음표 사이에 침묵이 소리만큼 중요하다. 쉼이 없으면 멜로디도 없다. 공기가 없으면 불도 꺼진다. 가까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부터 나올 때 아름답다.
누군가가 너와 함께 남는 이유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원해서일 때. 그리고 그 원함은 공간이 있을 때만 살아남는다. 그리워하고 꿈꾸고 상대의 감정을 다 알지 못한 채 궁금해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감정적 거리감은 사랑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되살린다. 숨을 불어넣고 다시 삶의 리듬으로 되돌린다. 왜냐하면 안전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내부, 끌림의 춤, 칼 융에 따르면 윤근 모든 진정한 관계는 융합이 아니라 춤이라고 말했다. 가까움과 물러섬, 드러냄과 보존, 주고잡음 사이의 섬세한 안무.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다. 숨쉬고 확장하고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 이 춤은 심층 심리학에서 극성이라 불린다. 욕망은 완전한 안정 속에서가 아니라 두 힘, 남성과 여성, 의식과 무의식, 보이는 것과 숨겨진 것 사이의 긴장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이 긴장은 갈등이 아니라 에너지다. 칼 융은 이를 두 가지 기본 개념으로 설명했다. 아니마, 남성 안의 여성적 면, 섬세하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이고 깊은 부분. 그리고 아니무스, 여성 안의 남성적 면, 논리적이고 결단력 있고 활동적인 부분.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을 타인 안에서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화하고 투사하고 갈망한다. 우리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이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본다.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 빨리 자신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주면 그는 자신의 신비로움을 잃는다. 그는 확실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투영은 깨진다. 마법은 사라진다. 더 이상 꿈꿀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사랑할 때, 소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일부를 지킬 때, 그것은 가장 순수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조작이 아니라 그게 균형을 살아있게 유지하기 때문에 자율성과의 친밀함, 강함과의 온유함, 결핍 없는 사랑. 이것이 매력의 춤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나는 너에게 다가가지만 너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보지만 너에게 매달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선택하지만 나 자신도 선택한다. 나는 여기에 있다. 하지만 항상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너는 나를 생각한다. 이 모든 것 중 가장 강력한 점은 이렇다. 감정적 거리감은 공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만든다. 내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을 듣기 시작한다. 내 멈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느낀다. 내 부재 속에서 그는 자신이 너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깨닫는다. 윤근 말했다. 두 영혼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한다. 그러나 이 변형은 두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할 때만 가능하다. 오부. 조작 없이 감정적 거리를 우아하게 유지하는 법. 감정적 거리감은 차가운 침묵도 자존심도 무관심도 아니다. 상대를 벌주거나 자극하기 위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예술이다. 균형, 자기 통제, 구걸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을 잃지 않고 가까이 있을 수 있는 능력, 영혼을 조각내어 내어주지 않고 느낄 수 있는 능력. 이는 상대와의 게임이 아니라 자신에 맞서 싸우는 게임을 멈추는 것이다. 이를 이루려면 너는 우아함과 자각, 품격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 A. 다른 사람을 되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돌아가라. 자신을 잃었다면 누구도 끌어당길 수 없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쫓음에서 오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너의 일상, 수면, 생각을 돌보라. 그의 전화나 SNS를 확인하는 것을 멈춰라. 자신에게 돌아가라. 오직 그 중심에서만 진정한 매력이 탄생한다. B. 너의 침묵을 설명하지 마라. 그가 그것을 해석하게 두어라. 매 순간, 매 지연, 매 침묵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다. 너무 많이 설명하면 신비로움을 잃는다. 품격 있는 침묵은 인식을 깨운다. 잘 배치된 부재는 어떤 감정적 연설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C. 설득하거나 강요하거나 조르지 않고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머물고 싶은 사람은 머문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준다. 너의 가치는 얼마나 싸우는가가 아니라 사랑 속에서도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가로 측정된다. 말할 것이 있을 때만 말하라. 공허를 채우기 위해 말하지 마라. 끝없는 대화가 항상 깊은 연결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고갈시킨다. 침묵은 항상 거리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종 깊이를 의미한다. 너의 말은 양이 아니라 무게를 가져야 한다. 영혼에서 두려움이 아닌 곳에서 말할 때 상대는 다르게 듣는다. 너의 삶을 충만하게 유지하라. 프로젝트, 열정, 신비로. 감정적 거리감은 네 삶이 한 사람만을 중심으로 돌지 않을 때만 유지된다. 너를 채워주는 취미, 목표, 의식을 가져라. 몸과 마음, 영혼을 돌보라. 내 삶이 흥미롭다면 아무도 너를 잃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감정적 거리감은 다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 충만함에서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6부. 감정적 거리감이 효과가 있다는 신호들. 감정적 거리를 자각으로 유지할 때 자존심이나 상처받은 자아에서가 아니라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된다. 조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새로운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흔한 신호는 다음과 같다. 그는 예전보다 너를 더 찾는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전화, 진심 어린 관심. 네가 압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부재를 느끼고 너의 존재를 그리워하기 때문이다. 너의 침묵은 과거의 네 노력이 채웠던 공간을 만든다. 그는 더 이상 너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네 존재는 일상이었지만 이제 그가 너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너를 다르게 본다. 그는 관찰하고 주의하며 너를 소중히 여긴다. 너는 더 이상 확실성이 아니라 선택이다. 호기심이 돌아온다. 그는 다시금 네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누구와 있는지, 왜 예전처럼 답하지 않는지를 궁금해한다. 이 호기심은 독이 아니다. 인간적이다. 그것은 습관의 관성에서 깨어나는 마음이다. 대화가 더 의미 있게 변한다. 누군가가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 그의 말이 달라진다. 그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의 깊게 말한다. 듣고 관심을 보인다. 너의 에너지는 구걸하지 않는다. 끌어당긴다. 그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기 시작한다. 너를 잃을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는 약속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노력과 의도를 보인다. 이제 네가 그리워라는 말뿐만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보는 순간이다. 감정적 거리감은 말을 행동으로 바꾼다. 그는 네가 없어도 네 존재를 느낀다. 이것이 가장 깊은 지점이다. 네가 거기 없지만 그는 너를 느낀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그는 네 목소리를 듣는다. 네가 구하지 않아도 그는 너를 생각한다. 너의 에너지는 남는다.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본질이다. 중요하다. 만약 이 거리를 조작하거나 벌 주기 위해 쓴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와 자기 돌봄, 자기 사랑으로부터 살면 모든 것이 변한다. 오직 너의 에너지로 인해. 결론, 구하지 않는 우아함. 진정한 감정적 거리감은 자존심에서가 아니라 품격에서 비롯된다. 도망치거나 느끼기를 멈추거나 마음을 얼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랑을 멈추지 않고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가치가 얼마나 싸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가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킨다. 깊이 느낄 때조차도 칼을 윤근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운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자신을 잃지 않고 헌신하고 사라지지 않고 사랑할 때 그는 자석처럼 된다. 왜냐하면 존재하기 위해 사랑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존재하고 그로부터 사랑한다. 진정으로 이해된 감정적 거리감은 사랑을 시키지 않는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만든다. 그것은 사랑을 두려움, 의존, 집착으로부터 정화한다. 그것은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너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가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마법이 일어난다. 누군가의 삶에서 자리를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너는 너 자신의 삶에서 너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다. 윤계 정신으로 마무리하자면 사랑받기 위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너의 필요를 무기로 삼지 못할 만큼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다.